안녕하세요. 날개TV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외도, 이혼 전문 상담을 맡아주고 계신 상담사님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사님. 오늘 또 방송할 주제는 또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아내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예요. 상간녀와 급격하게 깊어지는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이거 많이 궁금들 하시겠어요. 언제 깊어지는가? 왜냐면 이 외도라는 것도 흐름을 타거든요. 처음에 이제 썸 타는 관계, 공들이는 관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넘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타이밍이기는 한데 그래도 외도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충분해요. 근데 일정 기간 정서의 강을 건넌다고 하죠. 그 넘어버리면 정말 외도 해결이 쉽지 않게 되거든요. 자, 그 타이밍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유책 배우자가 처음부터 나 바람 피워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건 아니에요. 예. 물론 불륜은 순간의 실수라고 하긴 어렵죠. 섬세하게 얽힌 감정과 심리가 한 가정의 정체성을, 심지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큰 사건이거든요. 웃긴 건 바람 피는 사람은 이런 고귀한 생각 따위는 안 한다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배우자를 아프게 할 목적으로 외도를 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냥 재미삼아 처음에는 외도를 하죠. 그렇죠. 그럼 복수의 심리에서 나오는 외도는 거의 맞바람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일반적인 외도는 배우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딱 한 번만 잘 넘어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상간자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고 결국 불륜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유책 배우자들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람 피우는 배우자들은요, 열이면 열, 자기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만납니다, 여러분들. 때를 넘기면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피해자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느 정도 뭐든지 타이밍, 외도 해결도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첫 성관계 후. 맞아요. 이거 남자한테는 중요합니다.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정복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수 있을 그런 타이밍이에요.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가 딱 한 번뿐이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런 도파민, 옥시토신 이런 호르몬의 뇌의 보상 회로가 그 한 번을 평생에 한 번뿐인 사랑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회색빛 일상, 자극 없는 부부관계, 익숙함이 지겨웠던 남편은 상간녀와 처음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냅다 던지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중독 단계로 폭주하게 돼요. 일단 그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일단 썸의 관계는 넘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했어. 왜냐? 남자는 이 불륜의 최종 목적지는 섹스이니까 그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하고는 좀 지루한 사이잖아요. 한 10년 살아왔고 그래서 별다를 게 없는데 상간녀는 뭐 얼굴 몸매 이런 거 제외하고도 다른, 그러니까 아내와는 다른 여성이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남자가 정서의 강을 건너는 첫 번째 시기가 첫 성관계 후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두 번째는 부부싸움 후 상간녀가 위로가 될 때. 이게 그거네요. 그 공감 능력 있는 상간녀. 그럼요. 예. 집에서는 잔소리나 갈등, 밖에서는 상간녀가 오빠는 진짜 고생이야. 난 다 이해해. 공감과 위로가 어쩌면 그렇게 달콤한지 몰라요. 배우자는 적, 외부인은 동맹. 이렇게 감정적 애착이 생겨버리면 상간녀야말로 날 진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 이런 위험한 착각이 쌓여요. 반복될수록 싸웠다가 상간녀 품에 안긴다. 이런 패턴이 결국 불륜이 감정적 보금자리로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잘하는 것들이 그 상간녀들이에요. 왜냐면 상간녀들은 뭔가 얻어낼 게 있잖아요. 뭐, 남의 남편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의 남편 뺏어와서 나에게 뭐,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조라든지, 뭐 다른 걸 또 바랄 수도 있죠. 요거를 이제 상간녀가 남편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팍팍 세워줘서 정서의 강을 건너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입니다. 비밀 여행. 작은 모텔, 멀리 떠난 곳에서 우리 둘만의 세계야. 현실을 다 잊고 금기와 자유로운 평생 못 누렸던 해방감. 이런 판타지에 기억이 뇌리에 박혀서 집으로 돌아와도 가족은 답답하고 상간녀는 절대적인 자유로 미화돼요. 실제 경험상 여행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불륜 커플은 자신들의 추억거리가 생기면서 서로 갈등이 있어도 여행이나 일탈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유책 배우자하고 상간녀 시점에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책 배우자하고 상간녀는 동네라고 하죠. 좁은 자기네 동네 같은 곳에서는 스킨십을 못 합니다. 왜냐? 안 되는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떨어져서 걷는다든지 사실 증거 동영상들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 보면요. 되게 모르는 사람처럼 어색하게 뚝딱이처럼 막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해방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내 주거지에서 멀어지면 아주 쪽쪽 빱니다. 둘이.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신혼 느낌도 날 것이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런 곳에서 물이 보이고 경치 좋은 곳에서 하룻밤. 그렇다면 정서의 강을 건너는 건 뭐 순식간이죠. 네, 네 번째는 불륜이 들킨 직후. 이때는 이제 서로 공범이 됐으니까 네. 쫓기는 신세가 되겠네요. 불륜이 들켰을 때 불륜자들끼리 우리는 진짜 한 팀이야. 외부는 모두가 적이야. 두렵고 긴장되는 아드레날린이 쏟아지는 그 순간들이 둘만의 트라우마 비밀이 결속을 극대화해요. 결국 배우자는 공공의 적, 상간자는 위기를 함께 견디는 전우. 이렇게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공격받은 거잖아요. 그 상간녀하고 싸운 성에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공격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 엄청나게 일시적으로 결속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자, 이게 상간녀 소송인 건데, 상간녀 소송을 하면 둘이 일시적으로는 결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없는 증거도 짜맞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인들 총 동원해서 없던 증거도 만들어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막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냐? 명쾌한 거니까요. 아니, 불륜 증거로 소송을 했는데 명쾌한 거기 때문에 바람 피운 건 어쩔 수가 없게 되는 현실을 파악하는 시기까지는 결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 상간소송을 망설일 때, 특히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나 합의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때 법적 압박이 없으면 긴장감이 없이 더 깊은 관계로 악화돼요. 실제로 소송을 망설일수록 불륜 지속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상담에서 그때 강하게 나갈 걸, 이런 후회를 가장 많이 하세요. 제가 이건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간소송을 망설이면요, 상간녀, 상간남 똑같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들이 관계의 갑인 줄 알아요. 그리고 변호사 소송, 상간녀 소송이든 상간남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인 합의하려는 것 저는 이해되거든요. 소송하면 혹시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또는 남편이 회사에 잘릴까봐, 또는 이게 소문나가지고 동네에서 얼굴 못 들까봐, 또는 진짜로 완벽하게 가정이 파탄나 버릴까봐,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크게 일을 만들지 않고 상간녀, 상간남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서 합의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상간녀, 상간남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놈은 돈 때문에 자기 배우자 팔아먹었네, 우습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둘을 결집하게 하는 그 계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함께하는 일상이나 취미생활, 이런 교집합이 시작될 때입니다. 같이 일하고 운동하고 동호회 활동하고 SNS 하고, 배우자는 이해 못하는 그 취미를 상간자는 흡수력 있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공통된 시간, 대화, 농담, 축하, 위로, 매번 도파민이 쏟아지면서 이 사람은 내 영혼의 친구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이런 이제 뭐 동호회, 그냥 쉽게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할 수 있고, 땀난 모습 보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불륜에 항상 따라다니는 술, 회식.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는 뭐 도파민이 안 쏟아질래야 안 쏟아질 리가 없죠. 술 먹고 보면 다 이뻐 보이니까. 예. 일곱 번째는 상간자와 이별 후 재회. 불륜 커플이 단 한 번이라도 이제 끝났다, 이런 시련의 아픔을 겪었다가 다시 연락이나 재회를 하게 되면 이 미친 그리움과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두 사람을 또다시 강하게 연결해요. 실제로 이별 후 재결합한 불륜의 관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끊어지기 힘들어요. 이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별 후 재회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체자가 없어요. 이 상간녀, 유책 배우자가 서로, 만약에 상간녀하고 여러분의 유책 배우자가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여러 여자 다 꼬실 수 있고 여러 남자 다 꼬실 수 있으면 아마 이런 생각 안 할 건데, 상간녀도 남편도 여러분 말고는, 피해자 아내분을 말고는 이 상간녀를 대체할 대체자가 없어가지고, 남자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밤에 술 먹고 자니? 이거에 넘어가서 상간녀는 또 착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왜냐? 상간녀도 대체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헤어짐과 재회를 반복하면 기존보다 더 끈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한 타이밍을 처음부터 알기만 해도 초기 대처가 확연히 쉬워져요. 상담실에서 발각 1, 2개월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케이스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만 기다려보자, 애들이 있으니 천천히, 이렇게 망설이다가 상간녀와 결속만 강화되고 가족, 집,
이 모든 걸 송두리째 읽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우자에게만 과도한 압박은 금물입니다. 공격의 번지수는 상간녀야 돼요. 이거는 좀 별표를 좀 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외도 상황에서 그 상간녀 소송을 하고 나서도 상간녀 소송을 법으로 응징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제 배우자에 대한 미련이 있으니까 배우자를 막 쥐잡듯이 이렇게 압박을 하시면 못 버티거든요. 이 바람 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 인내심이 없어서 바람을 핀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 투사라든지 그다음에 너 왜 그랬어? 너 어저께 어디야? 이렇게 너무 과하게 압박을 하시면 오히려 그냥 이참에 여러분들을 버리고 상간녀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외도는 중독이에요. 빠르게 인지하지 못하면 내 상처, 아이의 인생, 모든 가족의 미래가 흔들려요. 예, 맞습니다.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되기 전에 잡아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중독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경과가 오래 지나지 않았다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외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니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외도, 이혼 전문 상담사님은 요 위에 있죠.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다음에도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외도, 이혼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